해경 서장 신동삼 자진 월북으로 못한다고 했어. 중부해양경찰청도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본청에 있는 참고인이 그걸 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했는데 어디 와가지고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보복 당한 양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최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참고인이 낸 거 전부 다 기각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고인이 윤석열 문재인 정부 국가폭력에 잠깐 계시죠. 사실과 다른 문재인 정부 국가폭력에 부양을 했다는 거 부역자라는 잠깐 좀 이따 훼손하시는 말. 좀 이따 얘기하세요. 좀 이따. 그다음에 유병호 제가 시간 우리 드릴게요. 증인님 이게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김태호 우리 증인은 아까 정태호 증인이 얘기한 거에서 반박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팩트에 대해서 여기 길게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종합적인 증거하고 그다음 맥락, 그다음에 관계 법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감사원의 그 정확한 정교한 시스템에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상규명 점검이었는데 자진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의 드리면 전문 직업인들이 그 열과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더라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증인께서는 자진 월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총장 그 당시 총장이었는데 총장은 뭐 세세한 보고서를 읽고 보고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압축된 보고서를 받은 지금 기억한 바로는 자진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답니다. 자진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네, 단정할 수 없다. 예. 자,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네네. 아까 정태호 의원님께서 2022년 5월 27일에 미국 정부가 형사사법공조로 필요한 게 있느냐 정보를 드리겠다 했는데 해경이 여기에 답을 안 하고 당시 저희 국가안보실에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걸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알려줬으면 좀 늦추면서 미국 정보도 받고 좀 더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감사하겠고요.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제 유족들한테 정보 공개를 막고 있으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항소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 26일에 NSC 결정이 났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부처 사람들을 만난 거고 그 결과가 6월 22일 항소 재판 기일보다 조금 앞서서 6월 16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해경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은 그 이후에 감사나 무슨 고발이나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정보가 필요한 만큼만 유족들에게 공개되면 좋겠다 그 미션을 수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월북이다 아니다 판단도 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장 객관적으로 어떤 것도 입증할 증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네. 상황을 끝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게 언제라고요? 아까 김태호 증인? 그렇게 해서 22년 6월 16일 날 항소를 취하고 22년 6월 16일. 예, 항소를 취하고 모든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한 겁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윤성현 예. 증인 말씀하세요. 예. 네. 예, 윤상현 의원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조금 흥분해서 이렇게 말을 끼어든 거에 대해서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과 다른 얘기 또 언론의 일부 노출된 얘기를 그냥 여과 없이 좀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고생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잠깐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 결례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방수복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데 바다에 조금이라도 관여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 방수복은 생존복입니다. 한 3시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3시간 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입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용이 아닙니다. 구조에 올 때까지 거기서 상당한 부력제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주로 그 유사한 자리에서 구조 세력이 올 때까지 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국제 조끼라고 하셨는데 한자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SI 정보를 통해서 알긴 알았는데 이 한자가 사람이 쓴 필기체인지 또는 인쇄체인지 또 그것이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인지 우리가 쓰는 정자체인지 또 본인이 어떤 유사시에 여러 조끼들이 이제 말리고 할 때 이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혼재될 수 있으니까 표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이 김이면 김씨라고 표시한 건지 전혀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데는 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발표나 3차 발표 때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 3년 동안 재판했던 그 우리 서해 사건 형사 재판에서 이 구명조끼가 한자가 있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중국제인지 또는 어디서 습득한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허위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실종자가 저는 실종자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바다를 업으로 삼았던 한때는 동료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20년 9월 21일 01시 35분에 당직실을 이탈하면서 부당직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멘트가 이겁니다. 다음 당직 인수인계 할 때는 원래 잘 아시겠지만 당직을 인수인계 할 때는 그 서명을 합니다. 정당직관이. 그런데 다음 당직이 언제 들어오냐면 4시에 바뀌는데 보통 20분 전에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03시 그러니까 3시 새벽 3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보통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데 1시 35분이면 약 2시간 전 아니겠습니까? 2시간 전에 이탈을 하면서 부당직관한테 인수인계에 네가 그냥 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쓰는 가라 사인을 해라고 얘기까지 하고 나갑니다. 이것은 첫째는 2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종이라는 그런 우리가 일부 주장하는 사람과 전혀 배치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인수인계 때 내가 없더라도 날 찾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직관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 사인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그 다음날 보통 11시나 11시 반에 식사 때 모이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또 다음 당직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12시에. 낮 12시에. 그때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식사 때도 안 보이고 해서 그때서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길게는 약 10시간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실족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월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정말 확정적으로 100%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갖고 국민들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온 바다를 다 수색하면서 찾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 네. 그 당시에 어디에 있는지 쭉 찾았던 것으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드리면서 네. 동료의 진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거는 최근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20년 9월 1일 날 실종자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인천 해경에서 그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호 같이 탄 여러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월북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료가 동료에게 월북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실족을 얘기하는데 동료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수사 기록에 편철이 돼 있습니다. 실족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가 그동안 바다를 이 연평 해역을 많이 자살을 했으면 차라리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실족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 상황이 자살은 왜 생각했냐가 하니까 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또 동료들로부터 채무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이 사람이 없어졌다면 자살 가능성 정도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는 그대로 그때 발표가 되었던 것으로 돼 있고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